안녕하세요, 엄스입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 여주에 와 있고요. 오늘 제 아들 지우와 함께 여주에 왔습니다. 왜냐면은 제 본가가 여주거든요. 그래서 주말마다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뿐만 아니라 여주 그리고 이천, 원주 이런 곳들을 자주 오는 편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는 지우와 첫 여주 방문인데, 지우로서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긴 여정이었을 겁니다. 아직 생후 40일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우한테는 이 90km라고 하는, 편도 90km라고 하는 이 거리가 굉장히 긴 거리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인지로버 벨라, 승차감이 아주 훌륭한 차죠. 이 차 덕분에 아주 편하게 왔습니다. 지우가 이 차로 이동하는 동안 딱 한 번 울고, 그 외에는 뭐 울지도, 그리고 칭얼대지도 않고 잘 왔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했을 때에는 이 차의 에어 서스펜션 덕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차의 그 아주 정숙하고 그리고 부드러운 승차감 때문에 아이가 잘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차량은요, 레인지로버의 벨라 P380 SE R 다이나믹 트림의 차량입니다. 그래서 P380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P가 페트롤일 거예요. 가솔린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가솔린의 380, 380마력짜리 SUV인데 트림은 SE 트림입니다.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는 국내에 아직 HSE 트림이 판매 중이진 않아요. 추후에 뭐 SVR 차량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HSE 트림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이 트림으로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국내 자동차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디젤 엔진을 좀 선호하는 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쪽에 여러 다양한 트림들이 계속해서 준비가 되면서 확장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가솔린 엔진을 품고 있는 차량인데요, 이 가솔린 엔진은 슈퍼차저 엔진입니다. 그래서 출력이 굉장히 높아요. 380마력이면은 꽤 높은 수준이죠. 게다가 V6 6기통이고 그리고 3000cc의 그 배기량을 가지고 있는 엔진입니다. 이 차량의 공차 중량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2톤이 넘을 거고요. 이 2톤이 넘는 차량을 이끌기에는 충분한 출력을 보여줘요. 지금 다이나믹 프로그램으로 선택을 하고 밟아보면요, 가속감도 훌륭한 것 같고, 그리고 이 엔진의 회전 질감이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휘잉 도는, 이 터빈이 도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나는데 되게 훌륭하죠. 하지만 이 엔진의 사운드나 이 차량의 그 뭐라 해야 되죠? 엔진과 이 배기 쪽 그 필링이 사실 제가 좋아하는 필링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굉장히 좀 의아였었거든요. 약간 모터 도는 소리 같이 좀 나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필링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충분히 이 차량을 타시는 분들에게는 좀 납득이 갈 만한 그런 좀 느낌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벨라의 엔진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이 저의 취향은 아니어서 올류 디스커버리를 구입을 했고요. 올류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는 요즘에 계속 타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그 엔진의 필링이 되게 좋아요. 그거는 직접 좀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중후하면서도 탱크 장갑차가 이렇게 움직일 때에 날 법한 그런 엔진음이 들리거든요. 이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어떻게 그러한 엔진에서 그러한 필링을 줄 수 있는지 좀 굉장히 좀 궁금할 정도로 너무 만족스러운 그런 필링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하지만 벨라 D300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이전에 시승했었던 D240, 그리고 현재 시승하고 있는 P380, 이 세 가지의 종류의 트림 모두
이 엔진에 대한 필링은 제 개인적인 취향과는 좀 거리가 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핸들링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드라이빙 할 때의 이 차의 민첩도,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하고자 하는 이제 그쪽으로 딱 칼같이 꽂아내는 그 능력, 그런 거는 와, 이 차가 SUV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민첩해요. 자, 그리고 이 차는 SUV죠. 그런데 그냥 SUV가 아니라 약간 스포츠성을 강조한 SUV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 디자인 같은 경우는 R 다이나믹이라는 그 옵션이 더해져가지고 보다 더 스포티한 그런 이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 오늘 저의 그 어머니 그리고 제 동생 민지 이렇게 같이 타가지고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에 가서 쇼핑을 좀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때 이 차로 이동을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왜 이 차 안 사고 올류 디스커버를 샀냐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유는 너무 이쁘다라는 건 거죠. 게다가 너무 매력적이다, 이 차가. 실내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외부 익스테리어까지 너무 마음에 드셨나봐요. 그 정도로 디자인적인 그런 좀 압도적인 존재감은 분명히 있는 스포티한 그런 SUV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SUV라고 하면은 뭉툭하고 뚜렷하지 않은 그러한 좀 트럭과 같은 그런 느낌이 좀 강하잖아요. 대신에 웅장함은 있겠죠. 그런 느낌이라면은 이 차 같은 경우는 SUV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날렵하고 좀 세련되고 젠틀하고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 주행 성능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그리고 이 정도의 체구 그리고 무게를 가지고 있는 차가 움직일 만한 그런 거동에 비해서 굉장히 또 민첩한 스포츠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의외의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SUV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SUV라고 접근을 하게끔 되면은 좀 이 차에게는 알맞지 않은 것 같고, BMW 같은 경우는 SAV라고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A가 액티브인지 뭐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더 유틸리티보다는 액티브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를 강조한 이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차야말로 진짜 SAV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지금 방금 전에 들었습니다. 이 차의 실내는 굉장히 미래지향적이죠. 게다가 이렇게 림이 있는 차를 시승한 거는 그 D300 이후 이 P380 두 번째인데요. 이 림에 대한 그 개인적인 좀 평가를 해보자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왜 달려있나 싶었는데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 느낌도 되게 좋고요. 심미적인 부분들도 좋고, 어쨌든 되게 좋은 감성을 줘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게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HSE 트림 같은 경우는 이 안쪽 컬러가 이 컬러와 동일한 컬러로 들어가게끔 됩니다. 그래서 투톤이 매칭이 되게끔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또 그게 취향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벨라를 구입한다면은 HSE 트림을 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D300이라는 엔진 자체가 이 P380보다는 그닥 이렇게 좀 엄청 매력적으로 다가오진 않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P380을 사고 싶은데 HSE 트림은 또 없잖아요. 참 이게 좀 어렵죠. 왜 그렇게 구성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HSE 트림은 너무 갖고 싶습니다. 그리고 P380으로 사고 싶어요, 이왕 산다면. 그냥 한 아이 아빠로서의 이 차를 접근을 해본다면 일단은 크기가 아내가 몰기에 적당한 수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출력 역시도 엄청 막 넘칠 정도의 고성능 차량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족한 출력도 아니고, 그리고 익스테리어 같은 경우도 꽤 보기 좋죠. 인테리어의 감성도 좋아요. 하지만 뒤에 카시트를 실었는데요, 저게 브라이텍스의 뭐 땡땡 35라고 하는 바구니형 카시트거든요. 근데 저 카시트가 되게 타이트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거보다 더 작은 차들은 카시트를 도대체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애를 이렇게 앉히고 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게 좀 딱 맞게 들어갑니다. 제 기준에서는 그래요. 올류 디스커버리에도 넣어보긴 해봐야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트렁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오르빗이라고 하는 브랜드의 G5라고 하는 유모차를 구입을 했는데,
그 유모차가 X1에 겨우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차 트렁크에도 좀 겨우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넉넉한 그 패밀리 SUV는 아니기 때문에 좀 아내와 남편이 가볍게 좀 타고 다니기에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다가 조금 뭐 차박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잠깐 방문이에요. 방문이요? 네. 어디 몇 동? 모시러 왔어요. 아, 예. 아버지네. 예, 들어가세요. 네. 예, 여기가 나름대로 큰 회사여가지고. 참, 제가 지금 어디 왔냐고요? 저는 지금 아버지를 모시러 왔어요. 가는 길에 또 촬영을 하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아무튼 유모차나 카시트를 뭐 넉넉하게 실어서 다른 짐들까지 이렇게 넣고 다니기에는 살짝 모자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진짜 제대로 된 패밀리카를 원하신다면 최소한 올류 디스커버리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로 가성비 좋은 패밀리카는 제 개인적으로는 카니발이죠. 그런데 국산차보다는 외제차를 구매를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포드 익스플로러도 좋습니다. 아직도 제 명의로 포드 익스플로러가 존재를 하거든요. 나중에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적재 공간이 포드 익스플로러가 올류 디스커버리보다 더 커요. 진짜 어마어마한 크기인 거죠. 그리고 가격도 5천만 원대에서 구입을 할 수 있는 대형 SUV이고, 그래서 그 차량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였어요, 아버지? 열렸어? 네. 아휴. 딱 퇴근하실 쯤 되니까 다들 이렇게 나오시는구나. 그죠? 30분 내면 딱. 차로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많아. 생각보다. 많아서. 그냥 3분의 버스로 안 2는 하고. 차로 다니고 기숙사에 있는 사람 있고. 그러면은 버스는 좀 자리가 많이 남겠네요. 나왔지 뭐 거의 비가 텅텅 게 3분의 1도 안 차지. 근데 엄마 말로는 네. 그 50분에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은 20분 동안 기다렸다가 그렇지.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호호. 그게 좀 별로인 것 같아가지고 직접 이렇게 모시러 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 차 외관 보셨어요? 응? 외관. 외관? 저번에 봤잖아. 이 차 그 차 아닌데? 이거 아니야? 바꿨어 또? 외관 안 보셨어요, 아버지?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닌데. 그거보다 더 작다라는 느낌 안 들었어요? 응? 그러니까 좀 나트막한 거 같으네. 실내 시트 낫기가. 색깔도 다르고. 뭐 그거 이거를 또 바꾼 거? 그랬죠? 어이씨. 그거 아버지 어쩌고. 여기다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다 터치예요, 아버지. 그렇지. 네. 여기 계기판은 전에 사는 거랑 똑같고, 여기 뭐 이런 거는 좀 어때요? 괜찮다. 저건. 괜찮아요? 특이하게. 괜찮은데 뭐. 저번보다 괜찮아요? 그렇지. 아니 엄마도 이 차가 너무 이쁘다 그러더라고. 승차감은 어때요, 아버지? 몰캉몰캉하지 않아요? 물캉물캉하게. 몰캉몰캉하지 쇼파냐 않아요? 뭐 물캉물캉하게. 이 차도 에어서스예요, 아버지.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운전하는 내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물렁물렁해 이렇게. 마치 그 에쿠스 그 쿠션처럼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차 외장을 좀 보셨어야 되는데. 외장이 굉장히 현대적으로 생겼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근데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얘 보면은 얘도 막 그 눕혀지고 막 그러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봐봐요. 그래가지고 내가 각도 조절이 그냥. 내가 편한 각도에서 볼 수 있게끔 이런 것들도 되고, 여기 계기판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거야 뭐. 올류 디스커버리랑 똑같고, 뒤에도 한번 보세요. 뒤에도 엄청 넓다. 엄청 넓어요? 넓잖아. 아버지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 있겠네요. 이 차 그리고 아버지 가솔린 엔진이에요. 야 그럼 기름 많이 먹잖아. 그렇긴 하죠. 그 승차가 오면 좋지. 차 잘 나가고. 진동도 거의 없고, 그죠? 경유차하고 차이가 그거야. 경유차는 좀 끌면은 소음이 난다. 달달달달달 이렇게 올라오는 거. 저기 한 3, 4년 지나가. 잠깐 타고 바꿀 거면 괜찮은데 한 3년 지나면 소리가 심해져. 근데 생각해보니까 새 차 때는 아버지는 괜찮아.
항상 가솔린만 타셨네. 그렇지. 근데 요번에 엄마 말로는 집 지으면서 트럭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하시던데. 근데 아버지 그 요즘에 렉스턴 스포츠 있잖아요.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나 그 하나 많이 있는. 못 실잖아. 그래서 뒤에가 더 넓은 게 나온대요. 이렇게 더 길게 롱바디로. 근데 그 차 진짜 괜찮겠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국산 SUV 한 대 있는 거 그냥 저기 하고. 근데 그거 엄마가 달라던데. 뭐? 국산 SUV 내가 끌고 다니는 거. 그래가지고 나는 렉스턴 스포츠 하나 살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뭐 그거는 그렇고요. 아버지 요런 림은 어때요? 이런 거 디자인. 좀 특이하지 여기, 않고. 여기도 그것도. 감성이 좋죠. 그렇지. 느낌이 그래도 괜찮아요? 이 차? 근데 진짜 아버지가 외장을 보셨어야 되는데 엄마는 계속 보더라고 외장을. 그래서 보면서 너무 이쁘다. 애초에 이거 사지 이러면서. 민지도 엄청 좋아하고. 근데 이 차가 SUV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터치를 누르면은 다이나믹 모드로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고 이 차가 진짜 빨라. 이게 슈퍼차저 엔진이거든. 스포츠네. 막 튀어나갈라 그러죠. 역시 기름이 많이 먹지. 야. 아버지의 포커스는 그냥 무조건 다 기름이네요. 당연히야. 기름이 많이 먹지. 그죠? 아버지 이 소리는 어때요? 젊은 사람도 광란해질 줄. 아버지 이 소리는 어때? 소리가 크지 뭘. 소리 커요? 크지. 야, 그 스포츠 게임하는 것도 자동차. 이게 근데 원래 이러면은 이렇게 SUV가 롤링이 있어야 되거든요. 위에가 이렇게 휘청휘청하는? 근데 그런 느낌이 거의 없어요. 이야, 좋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 차량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아버지? 이건 얼마짜리야? 이거는 1억 1,600만 원인가? 1억 1,060만 원인가? 어쨌든 그 저번 정도예요. 거도 비슷했잖아. 맞아요. 가격이 똑같아요. 네. 가격이 똑같은데 저번 거는 차가 크고 트렁크는 이거 용량의 거의 2배 정도 되고 진짜로 그냥 패밀리카고 이 차는 좀 스포츠 성능을 좀 살린 그런 차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타는 거네. 아버지가 타셔도 돼요. 자유로 가서 좀 땡기고 그래. 자유로 가서? 그렇지. 광란해질 줄 알잖아. 아버지가 타셔도 멋있지. 집 앞에 딱 새로 지은 집 앞에 벨라 딱 있고. 달릴 만한 데가 있냐 그게. 이 차가 아버지 랜드로버에 레인지로버라고 하는 그 프리미엄 그 나름대로의 브랜드 이런 게 있거든요. 거기에 두 번째 차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두 번째, 위에서는 세 번째. 렌지라고 있는데 렌지라고 써 있는 거. 맞아. 랜드로버 그리고 레인지로버. 그중 이 차는 레인지로버의 벨라라고 하는 차인데 이 밑에는 이보크라고 엄마 또 좋아할 만한 쬐끄만하고 SUV인데 이렇게 뭐 또망또망하게 생긴 친구 있고 그 위로 좀 더 큰 이 차가 있는 거고 그 위로 레인지로버 스포츠가 있고 그 위로 레인지로버가 있는 건 거죠. 그래서 렌지로버는 거의 2억 정도 되고 렌지로버 스포츠는 1억 한 5천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이 렌지로버 벨라 같은 경우는 1억 초반. 스포츠도 비싸구나. 맞아요. 그래서 렌지로버 스포츠랑 렌지로버 보그랑 진짜 많이 닮았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엄청 스포티하게 날렵하게 생겼어요. 아버지 외장 보시면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근데 차 진짜 괜찮죠? 근데 연비가 진짜 안 나오는 게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기름 절반 넘게 있거든요. 주행 가는 거리가 200km가 안 돼요. 197km. 그게 금방. 그러니까 출력은 좋은데 사실 이제 아버지 같은 분들은 이 출력을 다 못 쓰지. 그렇지. 달릴 데가 없지. 그냥 천천히 타고 다니는 거니까. 앞에 차 링컨이다. 맞아요. 멋있다. 야. 이게 더 멋있을 거야 아버지. 멋있는데 이거 디자인이 기가 막혀요. 링컨 처음 봤네. 여주에서? 그 여주에 그래도 좋은 차 많더만. 아버지 아파트에도 좋은 차 엄청 많던데. 그 벤츠가 엄청 많이 늘었어. 네. 아무튼
차는 요즘 차다 보니까 진짜 LCD를 2개나 넣어줬어요, 그죠? 그렇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긴 드는데 편하지, 눈에 딱 보이니까. 네네. 근데 아버지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얘네도 컴퓨터잖아. 이렇게 찾아야 되니까. 그렇지. 찾아야 되는 것도 찾아야 되는 건데 가끔 안 켜지면은 진짜로 그래요, 아버지. 가끔 안 켜져요, 얘네들이. 그래가지고 좀 이슈가 있어요. 그리고 계기판도 그렇고. 전에 얼마 전에 이거 말고 다른 차 시승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차인데 엔진도 좀 밑에 거고 그 차를 시승했었는데 여기 가운데 지도 보이죠, 아버지? 지도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컴퓨터 화면 올라가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막 당황해가지고 이거 왜 이래 하다가 오류가 생겨. 맞아. 예, 컴퓨터다 보니까 컴퓨터 깨지는 식이에요. 네, 맞아. 옛날 차들은 다 기계식이니까 그럴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지. 전자 개입이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다 전자 개입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어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도 맨날 왔다 갔다 하시는 길 이 차로 타보시니까 어떠세요? 좀 조용하네. 승용차하고 똑같네.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엄청 높은 느낌도 아니고 그렇지. 껑충 뛰는 느낌도 아니고, 그죠? 높은 느낌. 근데 이 차 생각보다 커요. 밖에서 보면은 렌지로버 스포츠랑 거의 비슷해요, 크기가. 그리고 여기 근데 멀리서 보니까 낮게 보이는 거. 맞아. 이게 넓어요. 이게 옆으로 막 퍼져 있어. 그래서 더 낮아 보이는 것도 있고. 낮게. 네. 근데 여기는 또 높잖아요. 왼쪽 이렇게 딱 보면은 높아, 여기가 또. 그래도 아버지랑 이렇게 둘이서 오랜만에 딱 오면서 얘기도 하고 하니까 좋네요. 민진 오늘 가방 사가지고 입이 거의 귀에 걸려 있어요. 지우도 보고 오빠가 가방도 사주고 그래가지고 지금 귀에 걸려 있을 거야, 들어가면. 지우 일찍 왔네. 네. 보여드리려고 한 달 좀 지났고. 보여드리려고 좀 무리해가지고 왔는데, 지우가 그래도 이렇게 에어 서스펜션 있는 차를 타고 오니까 좀 편하게 오더라고. 그래도 BMW 그거 탈 때는 막 딱딱해가지고 애가 막 지나다닐 때마다 막 깼대. 근데 이 차는 한 번 깼어요, 한 번. 아버지 그럼 먼저 들어가 계세요. 주차하고 올라가겠습니다. 좁겠는데? 저기 자리 있구나. 자리 있긴 있는데. 알겠습니다, 아버지. 일단 잘 대봐라. 예, 외관 좀 한번 보세요, 아버지. 엄청 멋있어요. 멋있죠? 아버지, 이 차는 바꾼 건 아니고 시승차예요, 시승차. 근데 아버지 차 진짜 멋있죠? 잘 나왔어요. 아버지 아니면 그냥 넓게 댈게요. 넓게 저쪽에다가. 네, 먼저 들어가세요. 여러분, 이게 리얼이죠, 진짜로. 아무튼 다음 컨텐츠가 또 어떤 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공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만들 수 있게끔 노력할 테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안녕. 아버지라는 게 진짜 재밌었다, 그죠? 감사합니다.